위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우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을 당한 피고는 위자료 합의를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과 혹시 개인적 합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피고분들이 이런 일은 처음 겪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당한 일이 막장 소설에서 나오는 악역의 주인공이 됐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들에게도 하소연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분명 자신이 만났던 사람이 자신의 가정은 파탄이 났다고 했고, 그리고 조만간 이혼할 것으로 말을 하면서 안심을 시키다 보니 만나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만남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부가 실제 파탄 직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피고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령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정도의 증거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자신에게 분명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자신의 부부의 모든 파탄의 책임이 피고인 상간자에게 있다고 몰아가는 경향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고 또는 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들에게 연락이 오거나 또는 만남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협박한 내용은 집이나 회사에 찾아가서 알리겠다. 그리고 주변에 알려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식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면 원고가 아까와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소장이 집이나 회사로 갈 수도 있고 급여 가압류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면서 피고들을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피고들은 이런 일을 당한 것조차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원고와 원고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면 두려움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들은 두려움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일단 자기가 잘못한 거는 100% 맞으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거는 맞으니까 괜히 원고의 심기를 건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소송을 당하면 뭔가 큰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개인적 합의를 정당화시키도록 세뇌시키게 됩니다. 문제는 원고들이 피고의 이와 같은 심리를 최대한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피고의 심리를 궁지로 몰아가면 피고와 아주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고의 두려움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원고가 말도 안 되는 위자료를 제시하더라도 그것을 마련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합의가 된 액수를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3천만원에서 6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되고 어떤 피고들은 억 단위의 위자료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본 사건은 피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오히려 원고 배우자가 더 나쁜 X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원고 배우자와 본인이 함께 본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당하더라도 피고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피고들에게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피고들은 일단 원고와 어떤 연락도 만남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소송을 당할 때까지 잠수를 타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피고는 원고 측과 연락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액수로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서 하면 피고는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예상하는
적정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본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소송보다는 원고와 개인적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적당한 액수의 금액은 1000만원에서 1500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원고보다도 피고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 위자료만 지급한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다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는 굳이 공증을 할 필요는 없고 서로가 작성한 것이 맞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됩니다. FM적인 것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자필로 서로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사인을 한 후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가 지급한 액수가 명시되어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 사건과 관련해서 민사, 형사, 가사 등과 같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고가 동의를 한다면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누설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과 이를 위반 시에는 위약벌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하면 그 조항 또한 포함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원고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종합해 보면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 전에 피고에게 연락을 하거나 또는 만나서 피고를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피고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송 전에 원고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 고액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또는 외도 증거만 원고에게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고는 원고를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원고 측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합의 문구도 잘 포함시키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외도 사실이 발각이 된 피고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확인하시거나 또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